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가지고 계속 말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히스타민, 그다음 도파민, 그리고 글루탐산염과 가바의 중에서 글루타메이트, 이게 사실 참 영어가 훨씬 편한데요. 저는 이걸 또 번역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어눌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글루탐산염이라고 하는 이 글루타메이트가 우리 몸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역할, 그 외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그런 내용 아직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글루탐산염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어떤 기능, 그러니까 순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어떤 저산소, 그 다음에 저당분, 즉 포도당을 주로 어떤 그 에너지 대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허혈 상태가 빠져서 저산소와 저당분 상태가 되면 상당히 이런 그런 상태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뇌출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그 두 개 외 어떤 외상, 어떤 두부 쪽의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빈혈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뇌혈관의 어떤 그 이상에 의해 가지고 뇌혈류의 어떤 그 순환에 부전이 생겼을 때, 이때 이 신경세포, 뇌세포는 어떤 이 허혈성의 어떤 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산소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럴 때에 흥분성 아미노산이 축적되게 되는데, 그 흥분성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글루탐산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의 어떤 저산소 허혈 상태로 인해 가지고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는 데에 이 글루탐산염이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도표는 이러한 어떤 흥분성 아미노산이 이런 신경세포의 허혈성과 저산소 상태에서 어떤 기전으로 이제 세포의 손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도식화해 놓은 그런 어떤 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루탐산염이 시냅스 틈에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글루탐산염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수용체가 과활성화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온 채널이 개방이 되게 되면서 신경세포가 과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기 아시죠? 자유유리기, 이런 프리 레디칼, 자유 레디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튼 이런 프리 레디칼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각종 어떤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세포가 소기관이나 아니면 세포막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조적인 결함, 변성,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사멸이 이르는 이런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에 이 흥분성 아미노산의 일종인 이런 글루탐산염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오늘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내용들 정리를 하면서 뭐 제가 인용한 논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 글루탐산염에 의해 가지고 이 흥분 독성이 유발이 되는데, 이게 독성 반응인가 아니면 이런 정상적인 반응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은 왜 우리 몸에서 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뭐 정상적인 어떤 기전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우리의 생리적인 어떤 생명 활동의 목적으로 분명히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이게 과잉되거나 아니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또 질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질병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 활동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가지고 이 논문이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린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염증 반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막연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염증 반응이란 거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고치고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다.
발열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과 생명 활동이라는 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루탐산염이 이러한 흥분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발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증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몸 기질적인 이상에 아니면 기능적인 이상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리액션, 어떤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과항진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불편하게 뭔가 이렇게 증상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다른 생명 활동을 방해하게 될 때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과 생명 활동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몸의 상태는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 지금 제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생명 활동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작품 캠프에 계시면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가 한 습관과 그다음 내가 한 그런 어떤 활동들의 결과고, 그러한 어떤 결과를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한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또 우리 내 몸의 상태는 그 자체를 뭔가 떼어내거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약물을 투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제거를 해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또는 내가 생명 활동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계속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작품 캠프에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 몸을 한번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루탐산염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글루탐산염의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얘기들을 또 드려볼 건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글루탐산염이라는 게 흥분성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이게 과항진되면은 흥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활동은 항상 이런 뭔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이 좀 길죠. 하여튼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명 활동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건 참 이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생명 활동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대본이 없이 하니까 좀 힘드네요.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는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